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협업이 살아나는 영어 수업 만들기라는 주제로 블렌디드 수업 레시피 연수를 맡게 된 강화여자고등학교 영어과 조혜리입니다. 연수를 시작하기 전에 블렌디드 수업 준비에서의 1원칙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연수를 찾아보시고 연구하시는 과정에서 다양한 연수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 본인의 수업 철학과 그리고 자신의 수업에 맞는 도구를 찾고 실제로 적용하는 것까지 간다면 더욱 내실 있는 블렌디드 수업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연수에서도 선생님께 맞는 수업 도구가 하나쯤은 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연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수의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담당 교사의 수업 철학, 그리고 수업 개관, 차시별 수업 내용과 마지막으로 수업 결과 활용 및 재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담당 교사의 수업 철학, 제 영어 교사로서의 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영어 교사로서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은 수업은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어 수업입니다. 그래서 영어 수업을 진행할 때 최대한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블렌디드 수업 상황에서의 수업 설계의 고민점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적정 학습량 유지입니다. 아무래도 고등학교 수준에 맞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은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학습량은 유지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 함께 성장하기를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통해서 인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진로 탐색 기회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적절히 활용해서 프로젝트 수업을 설계하고 블렌디드 수업 도구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진로를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업 개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수업은 고등학교 2학년 영어2 교과서에 있는 ICT 관련 단원 수업입니다. 천재교육 2 교과서를 참고했으니 선생님들께서도 같은 교과서를 쓰시면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 주제는 나의 관심 분야 속 ICT 활용 사례 발표입니다. 교과서 5과 본문인 ICT meets Agriculture과 그리고 직소 리딩 수업을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성취 기준은 듣기, 말하기, 읽기에서 각각 이렇게 따보았습니다. 영어2에 있는 기본 성취 기준을 활용했고요. 그래서 수업 개관은 어떻게 되냐면 교과서 지문 학습, 그래서 직소, 전문가 그룹 학습을 하고 교과서 지문 학습 두 번째로 직소 리딩, 본래 그룹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발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모둠 및 개인,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준비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블렌디드 수업이라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혼합해서 써야 되는데 원래 계획상에서는 두 번째 있는 직소 본래 그룹과 발표 수업은 대면 수업을 계획했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변하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온라인으로 전환되어서 전체적인 프로젝트가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차시별로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로 구글 클래스룸과 줌, 그리고 패들렛을 활용해서 수업을 운영했습니다. 1차 시입니다. 교과서 지문 학습 전문가 그룹 활동인데요. 수업 전에 미리 구글 클래스룸으로 원하는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게시물에 포스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전문가 그룹을 미리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룸에 올린 게시물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첨부 파일에는 학생들이 미리 읽을 수 있도록 학습지를 전부 제시를 하고 원하는 수준을 고를 수 있도록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본인의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 학습지 예시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제가 제시했던 구글 스프레드 시트입니다. 모든 활동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계속 분기별로 바꾸긴 하지만 구성이 이미 되어 있어서 수준별로 혼합된 그룹이 이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안에서 전담 부분을 쉽게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넣을 수 있도록 했고요. 인원이 4명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모둠과 합쳐서 총 4가지 파트를 각각 적어도 1명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저희가 파트를 4가지로 나눴기 때문에 조금 유동성 있게 모든 구성을 할 수 있었고요. 그 사유도 같이 적어 놓아서 학생들이 이해를 충분히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담 부분은 여기 보시면 E1 혹은 뭐 T1 이렇게 해서 E나 T가 조금 어려운 난이도였는데 그 경우에는 2명의 학생이 분량을 나눠서 학습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문가 그룹의 학생을 지정해서 그룹별로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는 게시물을 지정된 학생만 볼 수 있게 업로드할 수 있는 점인데요. 개별로 지정해서 각 부분의 영상을 업로드했고요. 첫 차시에 시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만드는 페이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대상에서 저렇게 전체 학생 중에 원하는 학생을 클릭해서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그룹원들이 본인 분량을 다 학습한 후에 같이 학습지를 풀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는데요. 저희 학교는 줌으로 실시간 화상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줌에 모여서 소회의실로 분리한 다음에 각 파트를 맡은 전문가 그룹 친구들이 소회의실에서 학습지를 함께 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습지 풀이하는 과정을 소회의실을 계속 다니면서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중간중간에 답이 나오지 않는 부분을 같이 설명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더 자세하게 좀 지도를 했습니다. 소회의실 기능에서 좋았던 점은 학생들이 서로 어떤 걸 하는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그룹의 내용이 철저하게 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 그룹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그래머 포커스처럼 문법 부분에서 설명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같이 이제 필기도 해주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학습지를 풀이한 다음에는 본래 그룹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신이 맡은 부분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차시로 조금 부족한 부분은 2차시 초반까지 전문가 그룹을 진행하고 2차시 중반부터 맡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었는데요. 구글 클래스룸에 이 활동이 끝난 후에 정답지와 전체 설명 영상을 업로드해서 친구들이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3차시까지 진행되고 4차시는 본격적인 발표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본인의 수준에 맞게 발표까지 진행할 수 있는 친구들은 선택적으로 진행을 하고 아닌 친구들은 미참여를 원한다면 대체 과제로 어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안내 페이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일정 안내 페이지 학습지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ICT Meets My Career라는 제목으로 설정을 했고 이 프레젠테이션에 필요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줬습니다. 타이틀, 그리고 내 진로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나에게 미친 영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는 부분까지 넣을 수 있도록 구조를 자세하게 제시를 했고요. 사실은 안내하고 나서 발표 준비를 그 다음에 바로 하고 기말고사가 시작하기 전에, 기말고사 대비 전에 발표 진행까지 하고 기록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수정을 해서 본격적인 준비는 기말고사 이후로 진행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이후에 발표 준비 1차시는 주제를 탐색하고 공유하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희망하는 친구는 패들렛에 직접 올릴 수 있도록 했고 발표 미참여자 친구는 아까 제시했듯이 어휘 학습을 수행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패들렛 같은 경우는 다양한 템플릿이 있는데요. 그 템플릿 중에서도 자유롭게 게시하고 서로를 이어줄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학생들에게 자세히 이제 캡처본을 만들어서 순서대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색 변경도 가능하고, 그리고 점 3개를 눌러서 포스팅끼리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줘서 연결을 직접 해서 같이 모둠 활동을 하고 싶은 친구들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물론 개인 활동을 원하는 친구들은 본인 것만 올리고 그대로 공유 상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패들렛 전체 친구들이 원하는 친구들이 본인의 진로와 그리고 ICT가 진로에 영향을 미친 부분을 조사해서 간단하게 발표 개요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가 이렇게 나온 것과 같이 같은 주제 혹은 관심 분야가 비슷한 친구들끼리는 함께 발표를 준비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 준비 2차 시에는 이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고 팀원을 확정하는 시간을 실시간 화상회의를 통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줌으로 만나서 같이 이제 본인이 올렸던 주제들을 함께 읽고 공유하면서 모둠을 제대로 확정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참여자들까지 어떻게 과제를 거뒀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구글 클래스룸 과제창 화면을 한번 캡처해 보았습니다. 미참여자 같은 친구들은 클래스 카드를 수행하는 것들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리콜 학습 관련해서 이것들을 완수한 것을 캡처해서 올리도록 했고, 사실 캡처해서 올리지 않아도 클래스 카드 상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한 번 더 클래스룸 상에서 정렬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발표하는 친구들은 발표 과정, 발표 준비 과정을 그때마다 올릴 수 있게 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고 어떤 과정으로 이 발표를 준비했는지를 함께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클래스룸 댓글로 발표 순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이었기 때문에 뽑기를 만나서 할 수 없어서 이 댓글의 순서대로 선착순으로 순서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기기에서 직접 발표 파일을 공유하면서 발표를 진행하였는데요. ICT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진로에 연결이 될 수 있어서 지금 보시는 친구 같은 경우는 통계학을 ICT와 함께 적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 이 에어로팜이라는 개념 혹은 이제 화학 분야, 그리고 건축, 유아교육, 그리고 언론, 언어학까지 정말 다양한 친구들이 참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까지 진행을 하고 나서 결과를 어떻게 활용했는가, 그리고 제언을 좀 남겨보고자 합니다. 네, 형성평가 척도의 경우 수행평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발표를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제시를 해주었는데요. 총 5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생기부 활동의 기록에서 조금 더 좋게 평가를 해주고, 그 중간 수준이나 그 밑에 수준의 경우는 조금 차이를 두어서 기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수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직소 수업을 설계하는 데서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어서 인천교육 플랫폼 살아 숨쉬는 수업에 그 설명 영상을 공유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 자료에 여기 있는 990번부터 993번 사이에 각 파트의 영상이 있고요. 그리고 제 아이스톡이나 댓글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학습지를 같이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해 보시고 어떤 식으로 설계하면 좋을지 같이 생각을 나누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을 돌아보면서 생각했던 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유연한 수업 설계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오프라인으로 계획했던 수업이 온라인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걸 어떻게 진행할까라는 고민이 되었고, 근데 그 고민을 패들렛이라든지 줌 실시간 화상회의 안에 소회의실 기능을 활용해서 조금 더 편하게 했던 것 같고요. 특히나
발표 준비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할 때 구글 프레젠테이션 도구를 같이 공유해서 학생들이 직접 발표 자료를 같이 만드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그렇게도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인 얼마나 다양한 도구를 쓰는가 이게 아니라 정말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구글 프레젠테이션 도구 같은 경우는 정말로 학생들이 댓글도 달고 채팅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수정되는 페이지 그리고 어느 시간에 누가 무엇을 썼는지 알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 확인하기가 참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활용해 보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에 거의 8에서 10차시가 되는 수업을 공유하는 데는 전달이 100% 되진 않았을지라도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소개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더 알찬 수업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